2023년 뉴욕 증권시장의 최대어죠.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만 24%가 뛰었습니다. 업계 지배력이나 실력 그리고 성장성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업체에 대비해 시장이 호응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월가 기관들 중에는 지금은 지켜볼 때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CNBC나 배런스 같은 미국의 경제 매체들도 Arm의 성공적인 데뷔 소식과 함께 월가의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도 비중 있게 전했는데요. Arm의 성장 요인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 요인을 짚어봤습니다. Arm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Arm이 판매하는 제품은 반도체 IP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통해서 연산이나 데이터 전송, 카메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CPU나 GPU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Arm의 사업 구조는 이런 반도체 IP를 여러 개 만들어서 팹리스 업체라고 부르는 기업에 판매합니다. 팹리스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엔비디아나 퀄컴이 있죠. 그리고 이런 퀄컴 같은 팹리스 업체들은 Arm에서 받은 반도체 IP를 기반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칩을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실제 반도체 생산은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업체죠.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업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최종 판매처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Arm이 이번 상장에서 공모가부터 그리고 실제 거래까지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반도체 설계 업체 중에서도 위상이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IP 시장에서 Arm의 점유율은 41.1%인데요. 2위 업체인 알파웨이브가 28.4%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격차가 있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IP를 장착한 제품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 매출이 있는데요. 이 로열티 기준으로 Arm의 매출은 63.8% 과반입니다. 특히 Arm은 모바일 기기용 칩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Arm에 따르면 모바일 AP 시장에서 Arm AP가 쓰이는 제품들의 점유율은 99%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시스템을 모바일 AP라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AP 가운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퀄컴사의 제품 스냅드래곤이 바로 Arm의 반도체 IP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PC에서는 인텔이 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바일 시대가 된 이후에 인텔과 AMD는 Arm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요. 인텔과 AMD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때 CISC라는 구조를 씁니다. 그리고 Arm은 이와 달리 RISC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인텔의 설계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호환성이 높은데 전력 효율성이 낮습니다. 반면 Arm이 사용하는 방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빠르지만 무엇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데스크톱 PC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됩니다. 전력 효율성이 그다지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죠. 전력 효율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Arm이 16년에 걸쳐서 모바일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Arm이 높은 공모가에 대비한 것이 단순히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오히려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Arm의 반도체 IP는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PC와 서버 시장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판매 중인 PC에 모두 Arm의 IP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프로세스를 장착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도 전력과 운영 부담이 늘면서 전력을 적게 쓰는 솔루션이 관심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VR 기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의 디바이스들은 점점 더 전력 그리고 연비 이런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 대비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650억 달러, 그러니까 상장 첫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Arm의 주가 수익 배율,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율은 120배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PER은 108배입니다.
과연 암이 실력도 좋고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보다 과연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같은 비판에는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암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암과 같은 RISC 설계 구조를 사용하는 무료 오픈소스 아키텍처인 리스크5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리스크5는 미국의 UC 버클리가 개발한 무료 오픈소스입니다. 최근에는 리스크5를 이용해서 기존 시판 기기보단 더 나은 CPU를 성능을 구현했다라는 소식도 나올 정도로 리스크5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의 고객사인 퀄컴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들도 암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리스크5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까지 리스크5 활성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5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인 라이즈에 참여했는데요. 라이즈에 참여한 기업 면면을 보면 삼성전자 외에도 구글,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13곳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리스크5 기반 AI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의 펀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객사들의 행보에는 ARM이 로열티 방식을 바꾸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ARM은 자신의 IP를 기반으로 한 칩의 판매액의 1-2%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칩의 판매액이 아니라 이 칩이 포함된 최종 기기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ARM의 수익이 몇 배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는 거꾸로 말하면 고객사들의 반도체 IP 비용은 몇 배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AI, 이런 또 다른 VR 같은 기기들의 시장이 커진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암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중기 리스크로는 중국 리스크가 꼽힙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한창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세나 무역 제재 그리고 수출 통제, 사용 통제 같은 조치를 추가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IP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과 미국은 암이 개발한 최상급 프로세서인 네오버스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잠재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ARM은 이에 대해서 당장 네오버스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큰 타격은 없었지만 앞으로 네오버스 외에 암 제품이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골치는 바로 암차이나의 존재인데요. 암차이나는 암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입니다. 중국 고객사의 암차이나가 직접 IP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고객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차이나가 이 이름과는 달리 소프트뱅크나 암홀딩스가 직접 통제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자회사를 통해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의결권은 그 중에 10%인 4.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투자관리회사나 중국계 투자자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암과 암차이나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데요. 암차이나가 암홀딩스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기도 했고 대표는 해임에 반발해서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임 조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금 계산도 암차이나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이 대금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당국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암차이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내 매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의 올 3월까지 1년 매출은 26억 8천만 달러인데요. 이 중에 25%가 중국 매출입니다. 암의 뉴욕 증시 상장은 현재로서는 지난해 급락했던 뉴욕 IPO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과연 암이 뉴욕 증시의 활력소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업계의 견제와 미중 갈등의 폭풍을 겪게 될지 주목됩니다.